안녕하세요. 금리는 자산 시장에서 매우 중요한 지표입니다. 자산의 가치 평가의 척도가 될 수 있는 현금에 대한 비용 지표를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은 올해로 6번째 한국 기준 금리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지표를 전반적으로 살펴보면서 현재 상황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방향에 좋은 참고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간단히 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금리 결정은 한 해 동안 총 8번이 진행됩니다. 상반기에 4번, 하반기에 4번입니다. 상반기 4번은 모두 진행되었고 하반기 두 번째입니다. 올해는 첫 번째만 인상하고 동결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물가가 상승이 꺾이고 변곡점에 이르렀다는 반증일 것입니다. 지난 7월에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록을 살펴보면 위원회에서 어떤 점을 중요시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물가는 점진적으로 하락하여 소비자 물가지수가 2%대를 진입하였지만 하반기에는 점진적으로 하락하여 다시 3%로 진입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의 하락이 아직은 확실히 하락하지 않은 모양새입니다. 마지막으로 가계부채가 지속적으로 최고치를 달성하며 억제 필요성도 언급되었습니다. 기준금리 추이를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지속적인 저금리가 연장되다가 21년 8월부터 금리 인상이 시작되었습니다. 23년 1월까지 꾸준히 금리는 인상하였습니다. 0.5%에서 3.5%로 상승하였다는 것은 단순히 2%포인트 상승이 아니라 7배 상승으로 볼 수 있습니다. 차입 비용이 높은 부동산 관련 산업 등은 비용의 급격한 상승으로 수익성이 악화되는 직격탄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금리가 다시 하락하는 시점을 많은 금융업 종사자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물가지수의 선행지표로 고려되는 생산자 물가지수입니다. 2022년 6월에 최고점인 9.9%를 달성하고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23년 6월에는 마이너스 0.2%를 달성합니다. 생산자 물가지수는 유통이 되는 재화를 만들기 위한 물가이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지수의 선행지표로 활용이 됩니다. 2019년과 2020년 시대와 같이 생산자 물가지수가 마이너스 달성을 시작하였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입니다. 2022년 7월에 최고치 6.3%를 달성합니다. 그리고 2023년 7월에 2.3%를 달성하기까지 추세적으로 하락을 지속합니다. 금리 인상 효과, 급격한 물가 상승에 대한 기저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기준금리인 3.5%보다 낮은 수준으로 진입하였으나 한국은행은 하반기 3%대로 다시 진입할 것으로 예상하며 기준금리 인하에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에서 변동성이 높은 항목을 제외한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를 살펴보겠습니다. 금리 결정에 더욱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입니다. 소비자 물가지수는 22년 7월부터 하락세에 진입했지만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는 그 이후로도 지속 상승하고 23년 3월에 4.8%에서 추세적인 하락에 진입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4.1% 상승률로 기준금리보다 높으며 한국은행의 목표인 2%에는 아직은 요원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추세적인 하락에 진입하였다는 것 자체가 기준금리는 시간 문제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 하락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 유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 하락은 소비자 물가지수 하락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23년 6월을 기점으로 상승을 하였고 최근 WTI는 80불 이상을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한국은행의 경제 예측이 유가 7,080불대에서 예측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유가가 90불을 넘는다면 물가 상승 압력 기준 금리 하락은 더 요원해질 수 있습니다. 최근 휘발유값 상승은 유가 상승을 체감할 수 있습니다. 23년 7월부터 휘발유값이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환율입니다. 현재 환율은 기준금리 차이가 2%포인트에 금리 차로 인한 외국 자본의 이탈을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한국은행에서는 기계적으로 금리 차이를 좁히지 않고 실질적인 외국 자본 유출을 모니터링하겠다는 입장입니다.
23년 7월부터 환율 상승이 시작되었고 7월 말경에 미국 금리 인상 발표로 금리 차이는 2%포인트를 달성하였습니다. 이 환율 상승에는 많은 요인이 작용하지만 한국은행에서는 어떤 해석을 할지 8월에 알 수 있을 것으로 고려합니다. 실업률입니다. 현재 실업률은 3% 이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에서는 물가를 낮추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하지만 금리 인상에 따라서 경기 침체가 되는 것을 경계하고 모니터링합니다. 아직은 실업률이 3% 미만 수준으로 유지되기 때문에 기업 활동의 침체라고 판단하지는 않을 것으로 고려합니다. 실업률로 인한 금리 인하 요인은 적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경기가 침체하더라도 중앙은행의 선택은 물가를 우선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앙은행의 주요 역할은 경기 활성화가 아닌 물가 안정이기 때문입니다. 급격한 물가 상승은 화폐 자체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수 있으며 그것은 곧 중앙은행의 통제력, 국가 경제 시스템에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시절 저금리가 유지되면서 한때는 현금은 쓰레기라는 유행어가 있으며 자산 가치가 폭등하였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누구든 현금을 가지고지 않고 구매력을 보존할 수 있는 자산을 보유하고자 하는 필요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극에 치달으면 화폐는 교환 가치를 상실하여 자산이 교환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비유가 아닐 수 있지만 수량이 정해져 있는 비트코인의 인기는 이와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중앙은행의 역할은 물가 안정입니다. 따라서 실업률은 단순 참고가 될 것입니다. 국고채 금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실제로 기준금리와 별개로 다양한 시장의 견해가 담긴 지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23년 4월 이후로 3년물, 10년물이 모두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채권 시장에서는 금리가 상승할 수도 있는 점이 반영되거나 다른 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요약입니다. 현재 금리는 23년부터 3.5%를 유지 중입니다. 전반적으로 물가 지수를 하락하고 있지만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의 하락폭은 천천히 진행됩니다. 변동성이 높은 물가 중에 하나인 유가는 최근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직 한국은행이 원하는 2%대의 안정적인 모습이라고 보기에는 힘들어 보입니다. 환율은 최근 상승하여 1340원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금리 차이가 환율 상승을 이끌었다고 보기는 힘들지만 한국은행의 모니터링 대상입니다. 실업률은 3% 이하입니다. 경기 침체를 고려하여 금리 인하를 진행할 수준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금리 차이는 아직 장기금리가 단기금리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합니다. 이 지표 이외에도 부채 규모 등수 많은 지표들에 따라서 결정될 것입니다. 다만 한국은행의 발표에 따라서 주요하게 살펴보는 지표를 참고적으로 확인해 보았습니다. 8월 금리 결정은 동결이 압도적으로 많은 예측을 받고 있습니다. 향후 자산관리에 참고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